역학과 에너지 중에서 힘과 운동,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원 힘과 운동,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운동입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단원은 항상 모의고사나 수능 또는 내신에서 자주 1번 문제로 등장하고는 하는데요.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위험이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잡아준다면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운동의 표현인데요. 일단 운동이란 무엇일까? 바로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너무 쉬운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거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입니다. 자, 그런데 변위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서 보면 이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물체, 이 학생을 물체라고 본다면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는 10m와 5m를 합한 15m가 이동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보면 그것은 바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이은 직선 거리가 될 거고, 그 직선은 5m가 된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10m에서 돌아온 5m를 뺀 5m가 바로 변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 거리에는 또 중요한 건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동거리는 특정한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지정할 필요도 없는 물리량이에요. 하지만 변위는 이 물체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위치의 변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위치의 변화에 대한 방향이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위에는 방향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크기, 얼마나 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 위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인지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이 변위가 되겠어요. 정리하면 이동거리는 진짜 이동한 그 경로의 길이를 이동거리라 하고 오로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다.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이은 직선 거리로 이 방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속력이라는 개념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라는 개념은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게 돼요. 변위에는 아까 무엇이 있다고 했죠?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도 방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5초가 걸렸다고 하면 5m를 5초 동안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5m는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1m/s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방향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고요. 보통 X축 방향으로 오른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1m/s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왼쪽으로 서쪽으로 갔다면 마이너스 1m/s 이렇게 부호를 사용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속력은 간단해요. 이동한 경로의 총 길이 15m를 걸린 시간 5초로 나누면 3m/s가 될 거예요. 이것이 속력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동을 해서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왔어요. 이동한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속도는 얼마일까요? 속도는 변위를 따져야 해요.
근데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거리가 0m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속도가 0m/s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작게 써져 있는 건데요. 평균 속도의 크기라고 적혀 있죠. 이거 조금 별표할게요. 나중에 평균 속도에 관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평균 속도는 전체 변위의 크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동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속도로 꾸준히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속도가 중간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것을 무시한 채로 내가 처음과 끝을 정해서 그 동안의 전체 변위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면 계기판이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건 순간 속도고요. 순간 속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10분 동안 자동차가 달려간 거리를 10분이라는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다음 개념 볼게요. 가속도라는 개념입니다. 자, 가속도라는 개념은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라고 해서 1초의 속도가 얼마나 바뀌냐 이것을 따지는 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가속도라고 해요. 그럼 가속도는 방향이 있을까요? 있죠. 왜 방향이 있냐면 속도끼리의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 가속도도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할 때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속력이 증가하고 라고 적혀 있죠. 만약에 운동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체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이 물체는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속력이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하면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 과학 돋보기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A와 B가 T는 0일 때 기준선 P를 각각 요렇게 통과했다. 동시에 통과한 후 10초가 되었을 때 Q를 이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했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가 계산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10m에서 20m까지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걸린 시간 10초로 나눔으로써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m/s에서 플러스 25m/s를 뺀 것을 10초 동안 나누니까 10분의 마이너스 20, 즉 마이너스 2m/s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이것이 무엇이다? 방향이다. 왜? 지금 물체의 속도가 감소했죠. 그 말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했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도 변화량 자체가 음수로 나왔고 그것이 음의 방향이라는 의미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마이너스라는 것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의미하며 가속도 크기는 B가 A의 2배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반대이므로 B의 속력은 감소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운동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우리는 그것을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앞으로 많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속력만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방향도 일정하게 움직이죠. 운동 방향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뭐가 그려집니까? 직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력도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일정하니까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빙 워크, 여기 있죠?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은 다 속도가 일정해요. 자, 이 그래프는 VT 그래프입니다. 속도와 시간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인데요.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시간과 속도를 곱함으로써 변위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바로 변위가 되겠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도 볼 건데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직선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데요.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시간분의 위치,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인데요.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빠르기만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속력만 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빠르기만 변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속도랑 다릅니다. 속도는 속도가 변한다고 하면 속력이 변하는 거일 수도 있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속력만 변한다고 하면 물체의 빠르기만 변하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빠르기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덕을 내려오는 자전거, 자유낙하하는 공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에서는 물체의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운동 방향만 변한다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만 변하면 되겠죠. 그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등속 원운동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등속 원운동은 공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이에요. 중심을 기준으로. 그때 이 공한테는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도는데요. 공의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죠. 하지만 등속이기 때문에 공의 빠르기는 일정해요. 하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아까 우리 운동 방향도 담고 있고 빠르기 정보, 속력 정보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속도가 변한다, 가속도가 작용한다라고 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에도 관여할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작용했다고 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거나 물체의 속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관람차 원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회전 근해 원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선풍기의 날개 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속력으로 돌고 있다고 할 때 운동 방향만 바뀌고 있고 그것은 가속도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 운동들이 있죠.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진자의 운동 같은 것들이 그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과 진자 운동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물체가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굉장히 빠르겠죠. 여기로 가면 다시 속력이 느려질 거고 다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고요. 운동 속력, 빠르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에서는 물체가 원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죠.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속력은 일정합니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구심력이 작용하여 가속도의 방향 역시 원의 중심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속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자 운동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도 또 빠르기도 바뀌고 있죠.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거고요. 그때 중력과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체한테 중력이 작용하고 실에 장력이 작용하면 이 합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공이 아래로 비스듬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체의 알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체 운동 분류하기 탐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인데요. 직선 물미끄럼틀을 따라서 내려오는 사람, 직선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속력은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가 해당되고요. 직선 레일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들어오다가 멈추기 때문에 속력이 변합니다. 나가 해당되겠죠. 일정한 빠르기니까 속력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회전하고 있다니까 운동 방향은 변하겠네요. 다가 해당되고요. 그네를 타는 아이는 운동 방향이 변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속력도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마가 해당이 되겠고, 라 같은 경우에는 휘어진 레일을 따라 내려오는 롤러코스터. 휘어졌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데 휘어진 레일을 따라서 내려오는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계속 변하겠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고요. 휘어진 전송대 위의 물건, 이것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죠. 컨베이어 벨트는 우리 아까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휘어졌기 때문에 운동 방향만 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 될 거예요. 1, 2, 3번 뭔가가 변하고 있죠. 속도가 변한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하던지, 아니면 운동 방향만 변하던지, 아니면 모두 변하던지, 그것이 바로 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고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개념을 볼 건데요.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과 같이 직선상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무엇이다? 가장 중요한 거,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에요. 속도와 시간의 관계, 변위와 시간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속도와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우리가 기울기, 가속도라고 하고요. 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직선이 있을 때 그 아래 면적은 속도와 시간을 곱한 무엇이 된다? 변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가? 바로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 V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했으니까 우리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니까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이 면적이 바로 속도 변화량이 돼요. 그래서 AT가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V0, 처음 V0에서 나중 속도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AT니까 이 높이가 AT고요. 이 길이가 T가 되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사각형과 합치게 되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변위가 되는 거예요. V0는 무엇이다? 처음 속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V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 별표를 쳐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개념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우리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물체의 변위예요. 그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속도가 될 거예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속도인데, 지금 보면 전체 변위를 전체 시간으로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변위를 전체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V0 더하기 2분의 1 AT라고 나오게 될 건데요. 가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A는 T분의 V 나중 속도 빼기 V 처음 속도 V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V0 더하기 2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됩니다. 약분이 돼서,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V0 더하기 V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그것이 무엇이다? 평균 속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언제 성립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딱 중간 지점에서 선을 긋고 이 밑넓이를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 변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 평균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변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2차 함수죠. 시간에 대한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변위니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속도와 변위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봐요. A는 T분의 V-V0라는 것을 T와 A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위의 식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놀라운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위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에요. 즉 이 말은 EAS, 우리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 T가 들어있지 않아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구하기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러한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속도와 변위의 관계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탐구 자료 살펴보기. 6월 모의고사에 옛날에 기출된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빗면에 있다 보면 빗면에서는 어때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위치 변화량을 요 시간으로 나눈 게 구간 속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구간 속도의 변화량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예요. 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0.1초라는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는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1단원 여러가지 운동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